저는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GV70 3.5L 가솔린 사륜구동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. 지금 시승하면서 무척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심경이 좀 복잡해진 부분도 있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. 구독 버튼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자, GV70은요, 저는 이 정도 크기를 벗어나면 정말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는 편입니다. GV80 같은 경우는 의전의 목적 혹은 호사, 더 넘치는 뭔가를 누릴 것이다,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이 정도 크기로 일상을 소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. 게다가 이미 제네시스는 무척 호사스러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. 이런저런 만듦새나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보면 되게 좀 호사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제가 이 차를 만났을 때 좋았던 점입니다. 제네시스가 차를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디자인 언어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고요. 그리고 만듦새도 훌륭합니다. 익스테리어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냐면요, 보닛에서 시작된 선이 홀을 그리듯이 쫙 이어지면서 뒤에까지 샥 가는 이 캐릭터 라인이에요. 그리고 리어 팬더 부분에 그 위에 잡혀있는 도톰한 선도 약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날렵하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 와중에 제네시스는 심플하게 차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이를테면 G90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보닛이거든요. G90의 보닛이 지금 양산된 차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큽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닛 위에 파팅 라인이 없어요. 보통 보닛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열리잖아요. 근데 G90 같은 경우는 클램쉘인데 그게 밖에서 보면 되게 예쁩니다. 선 하나를 없애는 게 그렇게 큰 효과를 줍니다. 그래서 선 처리, 면의 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, 굴곡을 어떻게 만질 것인가,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차의 인상을 결정하게 마련인데요. 제네시스 그거 되게 잘하고 있고, GV70 같은 경우는 뒷모습에서 그 선을 없애려는 노력이 무척 느껴지죠. 이를테면 GV80 같은 경우만 해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트렁크가 열리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. 근데 GV70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죠. 그래서 깨끗해 보이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고, 앞에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바뀌었죠. 한국 전통의 창호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마치 나무살을 대어놓은 것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도 예쁘고요. 새로 적용된 제네시스의 엠블럼도 훨씬 심플하고 담백하죠. 그것이 이 안에 스티어링 휠 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쁘고요. 제가 익스테리어에서 말씀드렸던 그 굴곡들이 안에서도 느껴지는데요. 대시보드랑 글로우박스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. 약간 나무 둥치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런저런 디자인 언어들의 통일성도 무척 훌륭한 편입니다. 스티어링 휠 뒷부분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약간 눈동자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게 도어노브에도 있고, 도어노브 아래쪽에 시트 저장해 놓는 그 클러스터를 디자인할 때도 그런 모양을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되게 크게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죠. 이거 27인치 일체형인데요. 제네시스 그 윗급에서 하나하나 적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GV70까지 왔죠. 현대도 다 이렇게 들어갈라나? 이게 요 전에,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. 페이스리프트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. 별거 아닌데 사실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도 뭔가 이 페이스리프트 이후의 모델을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여기서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밑에 송풍구 부분에 원래는 공조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. 공조장치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에는 맵, 내비게이션, 라디오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.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. 여기서 감동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누를 때의 조작감이에요. 햅틱 버튼이 되게 나지막한 햅틱 버튼이에요. 뚝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톡톡 이런 느낌으로 눌리는 듯 마는 듯, 누르는 느낌은 나는데 그게 막 그렇게 과하지 않게 되게 나지막하게 그렇게 손에 느껴지는 감각이 되게 좀 훌륭한 편입니다. 스티칭이나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훌륭해요. 도어랑 대시보드랑 맞물리는 부분 있잖아요. 거기에 바느질이 이어지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그 아랫부분에 스티칭이 이어지는 느낌이라거나 시트의 느낌, 파이핑 이런 것들도 만듦새나 이런 완성도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.
이 스티어링 휠도 원래 2스포크였는데 3스포크로 바뀌면서 훨씬 더 뭔가 스포티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. 헤드라이닝의 질감도 되게 고급스럽고, 이 안쪽에 손 닿는 부분 안쪽엔 고무가 맞대어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안에도 되게 보들보들한 천이 되어져 있어서 느낌이 좋고요. 뭐 무드램프 바뀌는 거, 이것도 벤츠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고급스럽냐고 물어보면 이쪽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. 빛을 다루는 기술도 그렇고요,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기술도 그렇고,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의 성숙함이라거나 완성도를 따져봐도 사실은 이게 뭐 옛날의 제네시스가 아니에요.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곡선들이 사이드 뷰에서 보면 이 앞에 보닛 부분과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그 곡선 있잖아요. 그리고 C필러에서 크롬이랑 보디 컬러 부분이 싹 교차하는 그 부분의 곡선,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유려해요. 그래서 디자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그것을 구현하고 있고 점점 더 가다듬어 가고 있다. 이 브랜드는 제가 제네시스를 말씀드릴 때마다 잘 가고 있고 잘 가다듬고 있고 벼려가고 있는 브랜드이고, 한국적인 어떤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코리안 럭셔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척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미 GV70을 탔을 때도 같은 느낌이네요.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이라고 하면 투 라인즈죠. 선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주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나오는데, 리어램프는 예뻐요. 근데 이 두 줄로 만든 헤드램프가 약간 졸린 눈 같은 느낌? 물론 MLA 이번에 들어가고 반짝반짝하고 웰컴 라이트도 3가지나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만 그런가?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비해서 그게 자꾸 좀 눈에 걸린다. 약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든달까요? 거기서? 그런데 이번에 부산모터쇼에서 공개한 GV90를 엿볼 수 있는 네오룬을 보면 그 앞쪽에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유려한 투 라인즈가 LED로 쫙 들어가 있는데요. 그게 정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두 줄로 할 수 있는 패밀리 룩은 완성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지금 이 차는요 3.5L 가솔린이고 4륜구동 모델이고요, 380마력에 54kgm입니다. 그래서 뭐 차고 넘치는 성능이에요.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리면은요 힘차게 나가죠? 소리 들리십니까? 힘차게 나갑니다. 그리고 380마력이니까 힘을 계속해서 낼 수 있겠죠. 이 힘이 필요하신 분들, 이 힘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3.5L 가솔린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3.5L 가솔린 모델의 4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후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후륜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후륜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터레인 모드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형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오토로 설정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알아서 판단하는 그런 사륜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일상을 상회하는 기능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뭐 수치 다 좋습니다. 380마력 54kgm 좋아요. 넘치는 성능이에요. 그런데 제네시스 GV70을 타면서 이 차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제가 내내 아쉬운 건데요. G80 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훌륭하고 뭐 옵션도 좋고 만듦새도 좋고, 그런데 약간 이렇게 밟아보면 스티어링 휠이 좀 헐렁하고요. 공통적으로 아쉬운 게 이거예요. 보세요. 발을 떼면 남게 돌아간다. 그러니까 발을 떼면 더 돌아간단 말이에요. 보세요.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고 뭔가 남은 동력이 엔진을 더 돌리는 것 같은 느낌.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하면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죠. 밟아보고 떼면 돌아가죠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다소 좀 둔한 느낌을 전해줍니다, 운전자한테는.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스티어링 휠이 이만큼이 남죠. 지금 제가 꽤 많이 돌리고 있는데도 차선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. 어쩔 수 없는 컴포트 세팅이에요. 스포츠 모드라고는 해도 우리가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할 때의 어떤 괴리감,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. 일반적인 차원의 스포츠 드라이빙,
힘차게 달리고 기분 좋게 꺾이고 그리고 뭐 일말의 조작 성능 같은 거, 조작 쾌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. 그 정도를 원하신다면 GV70 충분합니다. 충분해요. 하지만 뭔가 그래도 자동차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경험을 하고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대중적인 눈높이보다는 좀 더 높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. 조금만 더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 차가 5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3.5 선택하고 쭉쭉쭉쭉 옵션 넣다 보면 파퓰러 패키지 두 번째 거 넣고 그 다음에 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이랑 파노라믹 선루프랑 뭐 이런 거 이렇게 빌트인 캠이랑 이렇게 넣다 보면 7,800 몇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요. 7,800만 원이면 딱 떠오르는 경쟁 모델들이 있죠.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가 있고요. BMW의 X3가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레인지가 다 들어가는 가격대예요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네시스 GV70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구성으로 타려면 고민을 할 때 벤츠 살까 제네시스 살까 혹은 X3 살까 제네시스 GV70 살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의 갈래가 생기겠죠. 야, 무슨 국산차를 7,800만 원을 주고 사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실 거고, 이 만듦새와 전체적인 풍족하고 럭셔리한 느낌과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쾌감, 그리고 정말 풍성한 옵션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랑 비교를 해보면 뭐 물론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, 그 옵션이랑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야, 옛날 제네시스가 아니야, 옛날 현대자동차가 아니야, 너도 한번 타봐, 죽여준다니까. 이렇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. GLC의 파이는 GV70가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X3의 포션을 뺏어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. 굳이 SUV를 사면서 BMW X3를 사는 사람들은 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고민이 될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 추천은 뭐냐면 380마력에 54kgm가 되게 오버스펙이긴 합니다. 우리가 일상적으로 탈 때 필요한 그 수치는 훨씬 넘는 정도거든요. 그래서 2.5L 가솔린 모델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요. 현대가 파퓰러 패키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. 그 1, 2가 있는데 아마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거 되게 잘 만들어요. 그거 되게 잘 만듭니다. 그 뭐 무슨 패키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옛날처럼 뭔가 하기 싫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를 좀 저렴하게 딱 묶어가지고, 이게 묶어놓으면 대량 생산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단가 내려가는 거거든요.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성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. 제 추천은 7,800만 원까지 쓰지 마시고 GV70 갖고 싶으시다면 6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제일 좋아진 거는 정숙성, 승차감이거든요. 딱딱하지 않아요. 이 차 약간 도로의 요철이 느껴지는 정도, 그러니까 엉덩이로 어떤 도로를 지나고 있다, 뭐 이 정도는 느낄 수 있는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고요. 단단하지도 않습니다.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시면 무척 부드럽고 폭신하게 넘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.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는 너무 편안하게 이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, 정숙성도 되게 훌륭한 편입니다. 지금 밖에 비 오는데요, 비가 막 때리는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비가 오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립니다. 이 상태에서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을 즐긴다? 아마 되게 좋으실 거예요.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. 뱅앤올uf슨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뭐 하만 그룹의 퀀텀 로직 들어가 있고, 베오 사운드로 되게 이렇게 음색도 너무 편하게 조율하실 수 있고, 서라운드도 정도를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을 어떤 식으로 들어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. 자, 오늘 GV70 같이 시승해 봤는데요,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차여서 구석구석 좀 애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.
디자인도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골고루 살펴봤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운 점이나 고민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. 모쪼록 GV70 구매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좀 더 럭셔리한 SUV를 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으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비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네요. 그리고 빗소리가 또 막 들리고 있네요. 저는 카메라를 끄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들으면서 집까지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